네, 반갑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건강한 조정 그리고 하락 마감. 일단은 뭐 하락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건강한 조정이다 생각하시면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수급은 적당한 관망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매도 우위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을 주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 특히 이제 오늘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벌벌 떨 만큼 그렇게 무서운 정도의 조정은 아니고요. 또 이 와중에 또 조선주, 은행주, 그 다음에 감염병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회복을 많이 해줬고요.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좀 많이 내렸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계속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쪽에서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674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2650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려도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지금 수급 동향을 살펴봐서는 그렇게 내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위쪽 저항대는 2750입니다. 그래서 2650에서 2750 정도 요 구간에 갇혀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부분들은 일단 회복세를 보이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지금 분봉 상황 살펴보시면 마지막에 또 조금 땡겨 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막판에 외국인 수급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은 장 초반에는 이제 그 차익 매도에 의한 주가 조정이 좀 일어났다라면 장 후반부 들어가면서 그래도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느낌들, 또는 주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매수해보자, 이런 식의 포지션이 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뭐 이런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내렸어요. 네, 오늘 계속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마지막까지 2차전지 쪽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주가 하락을 계속 끄집어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수급 동향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1400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네, 이거는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매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1조 2천억 매수하고 나서 지금 1400억 매도하는 거 큰 문제가 없죠. 문제는 어디냐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1230억으로 계속 매도가 진행됐었는데, 코스닥 시장하고 거래소하고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00억 매도면은 상당히 많은 매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부담감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여기서 더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정도 수급으로 또 주가를 끄집어 내리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부담감을 좀 가지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네, 시총 상위주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지금 대부분 다 내렸어요. 오늘 은행주, KB금융, 신한지주만 조금 올라갔죠. 그 외에는 다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약간 강보합,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오늘 강보합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락이죠. 삼성전자가 2.37%,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하이닉스도 2.9%, 나쁘지 않아 보이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이건 나빠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SDI,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저항대 넘어가지 못해서 약간 들어오는 모습인데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현재차는 보합 수준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2차 전지가 조금 아무래도 안 좋죠. 자, LG화학이 뒤로 밀려났어요. 1.3% 하락하면서 뒤로 밀려났고요. 오늘 조선주,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가 이제 중심부에 자리 잡으면서 상승세를 좀 이끌어냈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방산주도 오늘 좀 내렸고요. 네, 이런 형태들 있고, 뒤로 넘어가면 은행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전멸이죠. 네,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내리긴 했는데 한전 KPS는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KPS 갖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내렸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특정 테마나 어떤 특정 집단군,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는 5.3% 내렸습니다. 더 내리면서 끝났어요. 에코프로도 지금 4.58%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엔캠, 삼천당 제약, 그동안 이제 주가를 좀 끌어잡아 올렸던 종목군들 다 내렸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하락세 보이면서 변동성 계속 키워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조금 올랐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뭐 별로 볼 게 없죠? 뒤로 넘어가면 이제 시젠이 23.48에 마무리됐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시점이 그 단기적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 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 상황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관련주들이 모두 다 올라간 건 아니죠. 물론 올라간 적도 많지만 네, 모두 다 상승하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쪽으로 또 집중되는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변화가 좀 일어난 이후에 상황이 좀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매수 들어가지 않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매도야 뭐 오늘 하루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단기적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ST팜 이런 것들만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별로가 없습니다. JYP엔터 오늘 1% 정도 올라왔네요. 근데 간의 기별도 안 가겠죠? 네, 이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원익 IPS, 솔브레이 이런 것들은 그냥 보합 수준입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죠? 네. 대신에 이제 뒤쪽 넘어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코스닥 쪽 종목군 쪽에서 하락세가 커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등락 현황 먼저 보시면, 거래소 쪽 움직임 보시면 349개 상승이고요. 537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보다 더 나빠졌어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개나 상한가 나왔네요. 514개죠. 네, 514개 정도 상승, 1106개 하락.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침보다 여기도 더 나빠졌다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의 숫자가 오늘 제법 좀 있는 편이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을 한번 볼게요. 도대체 누가 전진바이오팜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시가총액이 작아요. 이렘 500억이고요. 캐스피온, 세니젠, 진매트릭스 요거는 조금 올랐는데 그것도 주가가 올라서 올라간 거죠. 진양제약 네 800억대 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래요. 미코바이오메드 대부분 이 바이오 네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대부분 다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능률도 오늘 좀 올랐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이거는 안 됩니다. 네, 팔아야 되죠. 다보링크, 그 다음에 시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감염병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급등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은 9% 이상 상승한 종목군들은 그리드 위즈 49개. 숫자는 많은데 영양가가 별로 없는 그런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 종목 포인트 보면 2.4% 정도 나와 있고요. 하락률 살펴보시면 KC코트렐, 그 다음에 CNH까지 오늘 또 하락가. CNH는 오늘도 하락가 하면은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면 야, 이것도 문제다. 그죠? 네, KC그린홀딩스, 유라클 등등등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있네요. 9% 이상까지 보이니까 ETF 제외하면은 한 16, 17개 네,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또 제법 많은 편입니다. 낙폭 한번 볼게요. 네, 3.71. 이러면 1.5% 정도까지 하락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네요. 어떻게 알고? 저도 한 1.5% 내렸거든요. 네, 막판에 조금 올라가서 1.5까지는 아니고 한 1.23 정도 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맞췄을까요? 네, 이 정도가 정상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5% 정도가 정상이고요. 조금 더 밀려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나왔다.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네,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네, 지금 현재 종목들 살펴보고 뭐 상황들 지켜보고 했을 때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정도 느낌이죠. 그동안 올라온 게 많이 있잖아요. 올라온 거 대비해서 내려간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매매 동향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기관 총계를 보시면은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가서 현대차 매도가 좀 있고요. 삼성전자 이런 쪽을 안 샀구나. 다른 쪽 매수만 잔뜩 들어왔네요. 이놈들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네요. 투신 쪽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연기금이 오늘은 좀 네, 사는가 했더니 이것도 팔아먹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기관 총계에서는 오늘 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쪽으로 매도가 있었고, 자, 근데 이 정도 잘 버텼으면 외국인 매수가 마지막에 좀 들어왔을까요? 자, 현대차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은행주, 그 다음에 조선주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은행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매도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도는 삼성전자를 1150억 매도가 나옵니다. 조금 늘어났어요. 삼성전자 쪽에. 그래서, 막판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200억 매도. 이 정도는 뭐 무시해도 괜찮죠. 가스공사, 한미반도체, 뭐 등등등을 해가지고,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매도 규모가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용한 주가 하락, 포지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노렸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시장 자체나 전체적인 종목들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업황 분위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이죠. 네, 조심할 것들만 조심하고요. 높은 데서 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만 매수하지 않으시면 이런 조정은 금방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들어가는 조정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조금 있다가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유튜브로 오셔서 또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저녁 9시에 네, 무료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